안녕하세요. 캐나다 아빠예요. 벌써 저희 가족이 캐나다 산지 1년이 지났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 1년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저희 가족도 여러 부분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캐나다에서 장 보는 방법인데요. 사실 오늘 영상은 캐나다에 오래 사신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에 오실 예정이시거나 혹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꽤나 유용한 팁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마트별로 특성을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 마트들도 사실 알고 보면 주력 제품군이나 혹은 할인을 많이 하는 제품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건 저희 가족이 장 보는 패턴에 대한 정리된 표이고요. 아마 각 가정마다 해당 표는 바뀔 것 같아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가족은 거의 대부분 원재료를 사서 직접 해먹는 것을 즐겨 하고요. 또 대부분 한식을 즐겨 먹는 것 같아요. 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가족이 많이 가는 마트는 총 4곳인데요. 가장 먼저 코스트코는 오가닉, 육류 제품이 좋아요. 그리고 쌓아놓고 소비할 수 있는 냉동식품과 휴지, 세제 같은 생필품이 저렴하고요. 근데 저희는 냉동식품은 코스트코에서 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냉동식품 종류는 다양한데 종류별로 하나씩 사봤더니 양이 너무 많고 부피가 커서 냉동실 공간이 금방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잘 먹지도 않고요. 여기서 두 번째 팁이 있는데요. 바로 먹는 모습을 상상하지 마라예요. 냉동식품들을 보다 보면 왠지 저 제품을 사면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저걸로 도시락을 싸주면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경험상 평소에 먹지 않던 제품을 그런 상상 혹은 생각을 따라 사다 보면 한두 번 먹고 냉동실에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평소에 먹던 음식이 아니라 같이 먹는 조합을 찾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코스트코에서는 주로 우유, 계란은 오가닉 제품을 사고요. 또 소, 돼지고기 중 간고기만 사요. 간고기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서 금방 소비를 하는데요. 다른 고기들은 코스트코에서 사면 너무 오래 냉동실에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코스트코에서 고기 사서 소분해서 잘 드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은 저희 집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트코에 갈 때마다 매번 사는 건 아니지만 집에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휴지, 키친타올, 세탁 주방세제, 설탕, 식용유, 그리고 영양제예요. 특히 휴지는 저희가 애용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곰돌이 휴지라고 엄청 부드러운 휴지가 있어요. 그 제품은 평소엔 조금 비싸서 코스트코에서 할인하면 조금 쟁겨놓는 편이에요. 이제 TNT로 가볼까요? TNT는 중국계 마트인데요. 저는 한국에서는 알지 못했던 마트 체인인데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중국계 마트답게 한국인에게 익숙한 제품 배치가 눈에 띄어요. 뭐라 설명을 못하겠는데 북미 마켓 브랜드인 슈퍼스토어나 월마트에 가게 되면 저는 제품 배치가 익숙치 않아서 물건을 찾는 게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TNT는 가보면 한국 이마트처럼 정말 착착 잘 찾을 수 있더라고요. TNT에는 다른 마트에서는 보기 어려운 한식에 필요한 야채들이 많아요. 저희는 여기서 대파를 많이 사 먹고요. 가끔 무, 배추, 콩나물 등도 사서 먹어요. 또 버섯류도 종류가 많아서 할인하는 것 위주로 많이 사 먹어요. 가끔 생선구이나 찜을 먹고 싶을 때는 생선을 사 먹는데 생선을 그 자리에서 손질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꿀팁 하나 더. TNT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동안 고기를 세일하는데요. 다른 고기들보다 저희는 닭고기를 많이 사요. 코스트코보다 더 저렴할 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포장이라 그대로 얼려놨다가 먹을 때 한 팩씩 꺼내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여기서 잘 안 사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팁을 드릴게요.
바로 할인하는 것에 속지 말고 실제 가격을 비교해서 더 저렴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막상 어떤 고기 부위가 얼마였는지를 순간 기억하기란 쉽지 않죠. 그럴 때 눈앞에 크게 할인하는 고기를 발견하면 아무래도 손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TNT에서는 정말 특수한 할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소, 돼지고기는 뒤에서 소개해드릴 한인 정육점이 더 저렴하거나 가격이 비슷한데 품질이 더 좋더라고요. 저희는 간장, 굴소스, 식초 등 소스도 여기서 사고요. 또 TNT 하면 유명한 게 베이커리예요.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자주 가는 지점은 4시에서 6시쯤 가면 빵을 묶어서 할인 판매를 하는데 그중 잘 고르면 입맛에 맞는 빵을 저렴하게 잘 살 수 있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마트인 한인마트예요. 한인마트에서는 당연하지만 한국 제품들을 주로 팔고요. 특히 한국 과자를 보다 보면 안 살 수가 없죠. 하지만 앞선 마트들과 겹치는 품목들은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비쌀 수가 있어요. 저희는 한인마트에서 떡볶이용, 또 떡국용 떡을 자주 사고요. 또 두부도 거의 매번 사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밥 재료들도 사고 또 한국 과자 정말 지나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떨어지면 사는 것들은 고추장, 된장, 액젓 등 한국 양념들과 한국 고구마는 박스째 사다 놔요. 또 지난번 김치 만들기 영상에서 또 보여드렸지만 배추, 무, 고춧가루, 꽃소금 등 김장 재료들도 사고요. 쌀도 한인마트에서 구매를 해요. 한인마트 내에도 한국식 빵집이 있는데요. 빵이 정말 맛있는데 저희는 자주 사 먹진 않고요. 아주 가끔 아이들이 한국 빵을 그리워하면 하나, 두 개 사서 집에 가면서 차에서 먹게끔 해줘요. 한인마트에도 한국에서 온 냉동식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호떡, 호빵 등 디저트류나 아이스크림 등이 눈길을 사로잡죠. 또 반찬 등도 반조리 혹은 완제품을 팔고요. 여기서 정신 차리시라고 네 번째 팁 드릴게요. 바로 원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자예요. 저희도 한국에서는 냉동식품도 사보고 또 반찬 등도 사 먹어봤는데요. 사실 그게 정말 편하긴 하지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양도 항상 생각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근데 캐나다에 와서 모든 걸 해먹다 보니 저렴한 금액에 훨씬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요. 또 원재료를 사놓으니까 남은 재료는 다른 요리에 쓸 수 있어서 결국 남는 재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들어 먹다 보니 호떡, 핫도그, 간식류나 족발, 마라탕 같이 사 먹어야 할 것 같은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있어요. 아무튼 요즘엔 대부분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유튜브에 정말 자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고 원재료를 사셔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벌써 네 번째 마트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트는 한인 정육점이에요.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은 영상에 나온 곳인데요. 광고는 전혀 아니고요. 촬영도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간신히 짧게 촬영했어요. 이곳은 정말 한국의 정육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불고기감, 슬라이스된 고기를 파는 곳이에요. 저희는 매번 갈 때마다 소고기, 돼지고기, 불고기감을 사서 오는데요. 활용도가 정말 높아서 여러 요리에 넣어서 먹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슬라이스로 썰려 있는 고기를 찾기 어려웠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도 판다면 제보 부탁드려요. 그 외에 삼겹살이나 갈비용 고기들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가끔 사 먹고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팁을 드릴게요. 바로 활용도가 높은 저렴한 부위의 고기를 사자는 거예요. 사실 삼겹살 맛있죠. 소고기 등심, 안심 맛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사서 먹으면 고기를 구워서 먹게 되고 고기 위주로 먹다 보니 빨리 소진되는 것 같아요. 비싼 부위를 빨리 먹으니 돈이 많이 들죠. 하지만 저희가 사는 부위를 보시면 소, 돼지는 간 고기 아니면 슬라이스 된 고기를 사고요. 닭고기는 닭다리를 사요. 이 정도 부위로도
약간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속으로 타협을 하면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또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부위들이라서 남을 걱정도 없고 보통 야채들이랑 같이 또 양념을 해서 먹어야 하는 부위들이라 건강에 더 좋기도 하고요. 오늘은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1년 동안 지내면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노하우를 공유해 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보다 훨씬 더 최적화된 장보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요. 또 생활 패턴이나 식단이 저희 가족과 다른 경우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캐나다에 오실 예정이시거나 혹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